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공변화연구소장님이시자 무인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대표님이신 이상범 대표님을 만나서 무인 아이스크림 체인점 창업해도 될까? 정말로 돈 잘 벌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상범 대표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현대자동차 전국 판매왕 그리고 BMW 지점장을 거쳐서 스타 강사로 변신을 한번 하셨고요. 또 현재는 또 무인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대표님을 맡고 계시는데요. 대표님께서 한번 그동안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일을 하셨고 또 현재 무인 아이스크림 꽁꽁냠냠 프랜차이즈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 좀 가능하실까요?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직업을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문득 좀 사무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업무를 보는 것보단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자동차 영업을 우연히 시작했는데 제가 자동차를 잘 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거죠.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저도 자동차 영업을 했는데 현대자동차 전국 판매왕을 하고 8번을 하고 또 판매왕을 8번이나 전국 재패를 8번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BMW에서 스카우트J가 와서 BMW 지점장을 2년을 했는데 자동차 판매를 잘 하다 보니까 각 그 영업이 필요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그 강의 의뢰가 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저의 걸어왔던 길, 영업을 했던 방법들을 그냥 강단에 서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통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스타 강사 아닌 스타 강사에 반열해서 한때는 굉장히 그 활발한 활동을 좀 했었고요. 방송 활동도 조금 많이 하셨어요. 했었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스타 강사 뽑히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떤 걸로 뽑히셨나요? 그거는 이제 한국경제신문사라는 곳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도 TV를 들으면 비춰지는 연예인들이 주로 많이 비춰지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또 뭐 황수관 박사님부터 시작해서 스타 강사들만 화면을 채우는 그런 상황이어서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무림에서 고수 찾기 TV는 나오지 않지만 대한민국에 진짜 강의를 잘하는 강사들이 많을 텐데 요번에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처럼 강사 경연대회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응모를 하게 됐죠. 그래서 뭐 예선을 거치고 본선에서 이제 강의를 했을 때 어쨌든 최우수상 수상을 하면서 한국경제신문사가 이제 언론사다 보니까 요번에 최우수상 수상을 하신 분은 세일즈 부분에 이상범 강사님이 되셨습니다가 신문에 노출이 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인터넷보다는 신문을 보고 맞습니다. 강의 섭외가 오기를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최우수상을 받으신 이후로 이제 섭외가 많이 오고 그러셨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BMW 지점장을 그만두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구는 막 계획을 해서 갑자기 변신을 하는 것도 있지만 진정한 성공이나 삶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안에서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쨌든 코로나가 터지게 됩니다. 코로나가 터지게 되는데 그래서 강연이 조금 이제 불러주는 데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줄어든 게 아니라 어쨌든 집합금지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땐 이랬던 거예요. 이게 순식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 판매왕에서 강사의 길을 걸었듯이 또 그 길만 걷는 건 재미가 조금은 좀 부족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냥 만약에 이 사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돈이 많고 큰 자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리스크가 클 텐데 소자본으로 인건비를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한 거예요. 코로나 속에서 기회를 찾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늘 틈새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에 그 키오스크, 무인 결제기라는 게 눈에 띄었죠. 그래서 저거를 그냥 저도 이제 그렇잖아요. 크게 차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청원군 내수읍이라고 8시가 넘으면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그 얘기는 임대료가 싼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내수에다 1호점을 냈어요. 1호점을 냈는데 내는 날 30이 오르고 30만원 매출이 오르고 그 다음날 40만원 매출이 오르고 그 다음날 50만원 매출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얄팍한 생각에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내가
한 3개를 해야 되겠다. 아. 근데 차리는 비용을 뽑아보니까 2,800 뭐 이 정도 들어갔었던 거예요. 예. 왜? 내가 직접 하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3개를 차리는데 1억 정도면 되겠다. 1억 정도에 1억 투자해서 직원 안 쓰고 1,000만 원 벌자. 그런데 그게 된 거예요. 그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저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TV에서 강의를 하고 또 나름대로는 다른 길을 걸어왔다라고는 생각을 하니까 주변에서 야 이상범 교수가 움직여? 이건 뭔가 있다가 된 거예요. 이건 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도 좀 차려줘, 나도 차려줘, 나도 차려줘가 진행이 된 거죠. 아, 주변 입소문을 타고서 그렇게 창업 문의가 온 건.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촬영하는 오늘도 아직 체인 사업을 한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아, 근데 지금 현재 몇 개나 있어요? 전국 158군데고요. 그리고 진행되는 곳이 한 7군데 정도 있으니까 1년이 되면 꽤 많은 숫자의 가맹을 좀 이루게 되겠죠. 현재는 충청권 중심으로 좀 많이 있는 것 같던데 맞나요? 아, 어쨌든 이제 제가 청주가 집이니까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퍼졌는데 뭐 서울, 경기 뭐 이쪽으로 해서 전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전국 다 하고 계신가요? 네. 부산도 있고 뭐 제주도에도 혹시 제주도는 문의가 한 몇 번 왔어요. 근데 저희들이 물류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고 또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쪽에서 경제 논리를 좀 굳이 따지자면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뭐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경제 논리를 따지니까 제가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가서 렌트카를 빌려서 그 고객을 만났는데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또다시 넘어오려면 그 시간당 비용 그리고 이것을 조금은 감당하기가 조금은 너무 도심지에도 바쁘니까요. 아,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대표님께서 직접 매장 차리는 곳 가서 직접 상담도 해주시고 대표님 직접 한다고 들으셨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저도 좀 더 빨리라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하시던 분들을 좀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될 자리는 안 될 자리도 그냥 하도록 그렇죠. 장사가 안 될 자리는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하고 여기는 매출이 많이 오를 장소는 아닙니다면 매출이 많이 오르지 않을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상권 분석을 정직하게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꿨죠. 늦게 가도 되지만 점주님들이 불편하거나 또 과대 선전과 이런 거에 당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제 영업은 저 혼자 하는 혼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전화 혼자 받고요. 되게 바쁘시겠네요. 바쁜데 그래도 한 통 한 통을 정확하게 받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전화 통화가 안 돼서 딴 브랜드 했다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것은 저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 통 한 통의 고객 문의를 정확하게 받아주고 고객이 점포를 내기로 한 그 자리에 가서 직접 가셔서 상권 분석을 직접 해주시고 분석하고 고민을 많이 해요.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될까 안 될까라는 표현이 더 좋겠네요. 될까 안 될까를 애매한 입지. 그쵸. 그때 이제 저는 꼭 저한테 물어봐요.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면 과연 저 자리에 3천만 원을 주고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서 제가 고객분들한테 제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전수창업비 3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과장되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라진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물론 장사가 안 되시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브랜드가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경영 철학이 저를 만나서 견적서를 뽑아보면 알지만 그 전국 최저가 창업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최저가. 아니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전화 한 통하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게 될 수 있는데 거짓말을 해야 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늘 상담을 하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최저가입니다. 진짜 거품이 1도 없는 가격입니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면서 진행을 하죠. 대표님이 직접 상권 분석까지 하고 될 곳 안 될 곳 정확하게 이제 판단해 주시기 때문에 폐업률이 상당히 낮겠네요. 지금
1년이 안 되셨지만 폐업한 곳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제로, 폐업률 제로. 폐업률은 제로인데 예. 그 넘기시는 분 계세요. 넘기시는 분이. 저 같은 동업을 하시는 사장님인데 예. 그 상대방한테 넘긴 곳은 한 곳이고 아직은 폐업률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있게 될 수 있어요. 네. 네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 남겨져 있던 댓글 중에 좀 아. 가장 많이 네. 질문이 있던 게 네네. 이게 수익이 얼마나 날지에 대한 건데요. 네네. 그때 제가 이제 전달받은 그 정보에 의하면 성수기에는 월 한 2천 정도가 이제 매출이 나고 네. 비수기에는 월 한 1,000 정도 네네. 이 정도가 난다고 했는데 네네. 근데 비수기에 월 1,000 정도 나려면은 이것도 좀 대박 가게 해야지 한 이 정도 매출이 나는 게 아닌가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대박 가게는 예.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예. 70%의 매장은 예. 비수기에 1,000만 원을 찍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그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예. 저희들 아이스크림 할인점도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바 하나에 400원에 팔기 때문에 예. 만원어치 한 봉다리를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1,000만 원 매출이라고 하면 그죠? 예. 하루에 30만 원 조금 넘는단 말이죠. 근데 하루에 3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주말이나 이런 데는 더 잘 되는 때가 있으니까 예. 하루에 30만 원 매출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면 예. 만 원씩 가지고 가시는 분들 30명이에요. 5천 원씩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60명. 1,000만 원 매출이라고 하면 예. 하루에 30만 원씩 오르면 900이고 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잘 되는 날들로 따지면 30만 원 조금 넘게 매출이 일어나는데 예.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고 가는 것보다 할인점에 오시는 분들은 예. 예를 들어서 한 봉다리를 사가지고 가면 만 원은 그냥 나와요. 한 만 원 정도 사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만 원씩 오시는 분들 예. 30명만 오면 30만 원 매출인 거예요. 예. 그런데 아이스크림만 사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저희들은 가게 구성도가 좋잖아요. 예. 좀 종류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뭐뭐 지금 여기 석봉점은 석봉점은 이제 제가 예전에 갔던 물량점보다도 종류가 더 다양한 것 같습니다. 맞죠. 뭐 이런 세제라든지 예, 화장지, 잡화, 조금 이따가 뭐 찍어보시면 되지만 예. 휴대폰 액세서리. 저도 여기에서 그 휴대폰에 지금 예. 이어폰을 이어폰, 예. 여기에서 지금 3,400원 주고 샀어요. 예. 제가 다른 업체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예. 거기에서 5,000원을 쓰고 산 이어폰을 예. 여기서 3,400원 저희 브랜드 매장을 팔아주기도 하고 저렴하네요. 예. 네네. 인건비를 안 쓰니까 예. 저렴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성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이제 그 과장되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예. 아이스크림은 할인점이니까 싸게 파르니까 30% 마진이거든요. 예. 다른 마진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 마진이 좀 굉장히 높아요. 다른 마진은 공개할 수가 없나요? 해도 되나요? 제가 마진을 이제 평균적으로 40% 난다고 이제 적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댓글에 마진 40%안 난다, 절대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많이 달아가지고 네네네. 40%가 진짜로 날지 안 날지 이것도 제가 궁금해요. 네네네. 그럼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네. 뭐 과장되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은 30% 마진에 픽스가 되어 있고요. 예. 과자는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을 사용한 거예요. 예. 국내 과자 가격, 새우깡 가격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방법이 없어요. 예. 세계 과자는 네. 너도 가격을 모르고 나도 가격을 모르고 예. 환율 차에 의해서 수입되는 거니까 환율의 등락폭에 의해서 가격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자 마진이 최소 50%에서요. 최소 50%에서 예. 70%, 80%, 90% 저희들은 편의점처럼 예. 공시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점주님이 옆에 주변에 경쟁 가게가 있어 가격을 내려도 되고요. 예. 경쟁이 아무도 없어 올려도 되고요. 주유소도 자율 경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자 마진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과자 마진이 굉장히 높은데 예. 저희들은 반려간식이 특화되어 있는 회사잖아요. 예. 반려도 30%에서 70% 마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40%가 우리는 작게 잡아서 근데 이제 요것도 40%가 보수적으로 잡은 게 40%. 그렇죠. 좀 낮게 잡았을 때 아이스크림이 더 많이 나갔을 때 예. 40% 마진을 봤을 때 예. 1,000만 원 매출이면
그냥 간단하게 떨어져요. 1,000만 원 매출이면 400만 원 수입인데 예. 거기서 임대료 80 예. 빼기 예를 들어서 전기세 30 예. 그럼 270, 80, 90 200이 고정 수입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월세 80이라고 하셨는데 1층에 80 정도 월세를 낼 수 있는 곳이라면 되게 좀 작고 좀 구석에 있는 그런 곳이지 않을까요? 뭐 예. 이제 저희 매장은 좀 그런데요. 예. 저희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가면서 예. 수도권에는 250만 원짜리 월세 들어간 곳도 있고요. 예. 지금 그 400만 원짜리 약수역 몇 번 출구에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 아직은 진행은 안 됐어요. 근데 네. 그 사장님께서는 좀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400만 원 월세를 내고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왜? 될 수 있는 확신은 있지만 누구도 리스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면 예. 그것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정확하게는 표현을 써요. 애 둘러서 뭐 이럴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그냥 예. 저 같으면 합니다. 저 같으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 같으면 안 합니다라는 표현을 써주니까 고객분들은 그래서 뭐 다른 브랜드로 가신 분도 계시지만 예.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라 예. 그 투자 대비해서 수익은 예. 그냥 인건비를 쓰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셔도 좀 괜찮은 부분 40% 마진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